덕성여대 2008학년도 정시 모집 논술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가와 나를 읽고 장자와 러셀의 주장을 비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와 나에서 말하는 무용의 개념에 있어서 이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불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서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답식이지만 독해 능력을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독해를 통한 비교 이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 두 개의 차이가 엇비슷한 거지만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무엇인지를 잡아내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문제 1번에서의 무용이라는 것은 그 나무가 쓸데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쓸데없던 나무였는데 너무 굽어서 쓸모가 없었는데 결국 사직단의 나무, 그 단상을 지키는 그런 정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무용이라는 것은 사고, 가치,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라는 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을 겁니다.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고든 나무들, 잘난 자식들은 전부 다 이민 가고 유학 가고 하지만 못났다고 했던 자식이 결국은 끝까지 남아서 부모를 지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유용한 의미로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때의 무용의 가치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곰팡이는 무용해 보이겠죠. 그렇죠? 춥고 어둡고 습한 데에서 자라는 곰팡이는 물건이 부패하는데 부패하는 것에 부패를 시키는 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곰팡이의 유용의 가치는 페니실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곰팡이가 있어야 치즈와 바로 김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용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유용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용의 가치는 좀 더 다릅니다. 바로 사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저변과 인식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무용의 힘입니다. 컴퓨터를 쓰는데 반도체 칩의 원리를 알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칩의 원리를 한번 이해함으로써 컴퓨터의 작동 과정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은 바로 사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주는 무용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접근되는 학문 분야를 문제 2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용한 지식이 속할 수 있는 나에서 말하는 무용한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유용성과 동떨어졌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현실, 인간과 삶, 그리고 인간 삶의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현재 인간을 그렇죠. 기존의 과거의 인간의 삶과 과거의 인간의 삶을 통해 성찰할 수 있는 그렇죠. 힘을 주는 그러한 지식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오랜 시간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온갖 세상의 만물이 변해도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역시 변하지 않고 과거에 살아왔던 인간 삶과 정신과 삶의 가치라는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모색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성찰하는 힘, 의미를 되돌아보는 힘 이런 것들이 바로 재심은 나에서 말하는 무용의 모습일 것이고 이것은 흔히 말하는 인문학의 가치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치아, 그렇죠? 이빨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하지만은 이 같은 단어는 우리가 유용성만 따지면 이라는 이빨 요거 하나만 해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아라는 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또 다른 존칭과 존경의 세계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은 구체적 유용성이 담지 못하는 바로 인간 삶에 있어서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칩니다. 살펴봅니다. 문제 2번에서는 지문의 행복에 관한 글들인데 이것을
비교하라 이렇게 된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가의 입장에서 가를 비판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담아야 될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둘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둘의 공통점은 바로 행복은 개인의 욕망에서 그렇죠? 아니, 개인의 마음을 통해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개개인이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은 두 개의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차이점을 보면 바로 달라이 라마의 행복의 개념은 미음식이 분노 같은 것이 해롭고 정신적 행복을 파괴하게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구분하고 있고 행복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미음식이 분노와 같은 타인에 대한 미움,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라이 라마에 있어서의 행복은 타인의 감정과 그쵸 함께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고 타인과 함께 공존하는 행복의 모습으로 이렇게 요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제시문의 행복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떻답니까? 철저히 개인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나오는 사드의 행복은 우리 행복은 철저히 어떻게 개인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누가 느껴줄 수 없고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될 때 심하면 어떻게 타인의 근심에 무관심하고 근심도 쾌락이 될 수 있다는 철저히 개인주의적 행복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철저히 개인적이며 그것은 타인과의 공존과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느끼는 개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두 개의 행복은 개인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낼 수 있는데 달라이 라마는 타인에 대한 미움, 시기, 분노를 버려라. 즉 타인의 감정을 고려함으로써 함께 공존하는 마음의 교류를 통한 행복. 그렇죠? 상호간의 유대와 공존을 통한 행복. 사드는 그런 것 없다. 행복이란 철저히 자기 개개인이 느끼는 것으로 개개인의 마음 상태에 의존하는 것이다. 타인은 나의 행복을 대신해 주지도 못하고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차이점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 입장에서 가에서 행복하는 행복에 대한 비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바로 에릭 프롬의 입장입니다. 프롬의 입장, 그쵸?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 책을 알고 있을 텐데 현대인들이 어떻게 바로 소유의 삶 속에서 구속됨으로써 본질적인 삶, 존재에 대한 성찰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것에 프롬이 갖고 있는 주된 저서의 주제의식이 될 것입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것도 역시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 사유를 하지 못하고 수동적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첫 문장을 보면 인간이 사회를 지배하고 경제 기구를 종속시킬 때 그리고 사회 과정에 참여할 때 인간은 절망, 고독, 고립, 무력감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이 기계의 톱니바퀴 즉 자동인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 중심의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끊임없는 물신화의 과정 그리고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뒤집어 보면 개인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치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을 가지고 바로 라마를 비판하게 된다면 이렇게 정리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개인이 스스로 마음을 통해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인은 바로 유기적 존재이고 바로 사회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그 사회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가치관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개개인도 그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타인과의 공존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는데 모두 다 잘못된 가치관 속에 구속되어 있다면 타인과의 진정한 교류와 행복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요컨대 라마는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라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 전개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